서울 같은 거대 도시를 위협하는 홍수 문제를 우리 바로 머리 위, 건물의 옥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요, 사실 어떤 거창한 신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십시일반 정신에서 시작된 거예요. 수많은 건물의 옥상들이 빗물을 아주 조금씩만 나눠서 담아준다면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도시 전체를 거대한 홍수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가 직면한 홍수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해결할 10cm 옥상 해법은 뭔지, 여기엔 어떤 현실적인 위험이 따르는지, 또 시민들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 만들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은 어떨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겠죠. 지금 우리 도시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 바로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141.5mm. 이게 그냥 비가 좀 많이 왔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2022년 8월 서울에 단 1시간 동안 쏟아부어진 비의 양인데요. 당시 서울의 배수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시간당 95mm였거든요. 이걸 아주 훌쩍 넘어버린 거죠. 말 그대로 재앙적인 폭우였습니다. 예전에는 땅속 깊이 거대한 터널을 뚫는 것 같은 방법들을 썼죠. 근데 이건 시간도 돈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이제 기후변화의 속도를 이런 방식만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좀 더 창의적인 해법이 절실해진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정말 기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죠. 도시의 골칫거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도시 전체를 지키는 방어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바로 블루루프입니다. 이름도 참 멋지죠?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복잡한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옥상 배수구에 아주 특별하게 설계된 원류형 배수 홈통이라는 걸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비가 막 쏟아질 때 처음 10cm 정도는 꽉 잡아뒀다가 폭우가 좀 잠잠해지면 그제야 천천히 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물의 옥상이 하나의 작은 댐, 임시 저수지가 되는 셈이에요. 자, 그럼 기존 옥상이랑 뭐가 다르냐? 핵심은 바로 시간을 버는 겁니다. 보통 옥상은 비가 오면 그냥 바로 하수구로 다 쏟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폭우가 치면 도시 전체의 하수 시스템이 한꺼번에 마비되는 거고요. 그런데 블루루프는 이 빗물을 잠시 딱 그 가장 위험한 피크타임만이라도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작은 시간 차이가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럼 그 효과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그마치 8.34%입니다. 이게 그냥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서울 강남 지역의 모든 해당 건물이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침수되는 면적이 거의 10분의 1 가까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 옥상에 수톤에 달하는 물을 가두어 둔다는 건데 당연히 안전 문제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건물주 입장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바로 무게겠죠. 10cm 높이의 물,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옥상 1제곱미터당 무려 100kg의 무게가 더해지는 것과 같아요. 성인 남성 한두 명이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압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건물이 그 무게를 버틸 수 있느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계속 물이 고여 있으니 방수층이 상할 수도 있겠죠. 또 나뭇잎 같은 걸로 배수구가 막히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건물의 단열 성능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건물주들의 걱정이 단순한 기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방수 하자가 이미 전체 건물 하자 원인의 31.6%,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이건 옥상에 일부러 물을 담아두지 않는 평소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자, 그럼 이런 현실적인 위험과 걱정을 안고 있는 건물주들, 그리고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서울 시민 160여 명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뭐가 가장 걱정되세요? 하고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우리 집 옥상에 물 새면 어떡해요? 이게 44.4%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 다음이 건물 무거워져서 위험하지 않나요? 하는 하중 문제였고요. 그럼 해답은 뭘까요? 다행히 해답도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참여할 의향은 있지만 조건이 있다는 거죠. 가장 원했던 건 역시 돈 문제였습니다. 방수공사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참여하겠다. 이게 건물주들이 가장 원한 거였고요. 그 외에 수도요금을 깎아주거나 전문가가 와서 안전점검을 지원해 주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좀 간단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꼽혔습니다. 네, 이제 문제도 알았고 해결책도 알았고 사람들의 걱정과 원하는 것까지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어떻게 스펀지 도시라는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한 계획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역시 가장 중요한 재정 지원. 설치비나 유지 보수비, 특히 걱정이 많은 방수공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둘째, 기술 지원. 전문가들이 직접 안전 점검을 해줘서 불안감을 덜어주는 겁니다. 셋째, 법적 인센티브.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녹색 건축 인증 같은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성공 사례들을 널리 알려서 아,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하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효과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이건 그냥 책상 위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시범 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증명됐어요. 이제 남은 과제는 이걸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알리고 신뢰를 얻어서 도시 전체로 확대해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옥상은 그저 비를 막아주는 역할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바로 그 옥상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도시 전체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